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흔히 허리병이라는 말로 척추 질환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척추에 생기는 문제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는데요. 노인들의 허리 통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물론이고 척추관 협착증에 추간판 탈출증까지 허리를 펼 수 없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의 척추 건강 어떻게 살피고 관리해야 할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퇴행성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방치할수록 통증이 좀 심해지는 거죠? 예, 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척추 관절 연골 같은 게 다르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가면 더 마모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갈수록 통증도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척추가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나이 들면 허리가 다 무너진다는 말을 노인들 스스로가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척추하고 나이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그 결국은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예. 그 연세가 드시면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 기둥이 쓰러지는데 그 나이 60세 이상이 되시면은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허리가 조금씩 그 휘어 있으십니다. 예. 곧았던 허리가 조금씩 쓰러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척추가 조금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나요? 그럴 예. 수 있는 거네요. 예, 기둥이 조금씩 이렇게 쓰러지듯이요. 예. 우리 기둥도 오래되면 이렇게 흔들거리고 무너지듯이 그게 사람 척추 기둥도 쓰러지고 조금씩 무너집니다. 쓰러진다는 거는 그럼 척추가 좀 기운다는 건가요? 예, 그 휘어지는 거죠. 한쪽으로도 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C자나 앞뒤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휠 수도 있고 옆으로 휠 수도 있고요. 예. 척추 건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른 자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잘못된 자세가 노년기로 가면서 척추 건강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걸까요? 예, 그 청소년기 때서부터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예. 취하거나 그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도 등 그 가슴 부위죠. 그걸 구부정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한 60, 70 되시면은 거의 뭐 등이 구부정하게 그 곱추 모양으로 이제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이 들수록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나이 드시면은 이제 그만큼 몸무게가 척추에다가 하중을 가하는데요. 예.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게 등에다가 짐 지고 가는데 거기다 누가 자꾸 5kg만 얹어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kg만 살이 늘어도 허리에 큰 무리가 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수록 허리가 또 굽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등에다가 네. 그 쌀 10kg짜리 하고 있는데 누가 5kg 어쩌면 등이 더 이렇게 네. 굽을 수밖에 없듯이요. 그 살이 그 비만이 되는 게 척추에는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력이고요. 근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근육이고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음식을 덜 먹으면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네. 그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 다이어트를 운동하지 않고 네. 밥을 먹는 걸 줄이면서 하게 되면은 근육이 빠져서 오히려 근력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좀 운동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됩니다. 그중에서 허리 근력 운동이 노인들에게는 좀 중요하겠어요. 예,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그 노인 환자분들 중에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은 이렇게 병원 안 오셔도 될 것 같은 그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보면 자꾸 병원에 와서만 이 주사나 약으로 의존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병원을 떠나서 허리 근력 운동을 해서 극복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병원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럼 허리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예. 그 이제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스트레칭 그 복근 운동이요? 운동 하듯이 윗몸 일으키기도 하듯이 자세를 취해서 그 허리 앞쪽에 있는 복근을 강화하고 네. 또 엎드려서 거꾸로 그 이제 허리를 그 새우등 네. 거꾸로 만들다 보면 이제 허리 근육이 생기고 그 운동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건 인터넷에 아주 잘 요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욕심을 내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예, 그 운동하시라고 하면은 네.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근력 오히려 운동하시다가. 안 하시는 운동에서 예. 더 아파졌다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힘이 들어서 또 못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작을 그 수중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물 속에서부터 하시면 물속에서. 훨씬 낫거든요. 예. 그 수영장 걷기 같은 거 하면서 체력을 서서히 키워서 이제 육지로 나와서 네.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네. 사람 진화 과정도 물고기서부터 이렇게 쑥 육지로 올라갔듯이 물에서부터 이제 수중 운동 하시면서 올라오면 훨씬 이렇게 적응이 좋습니다. 네. 그럼 운동은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좀 힘들다 싶으면 그만하는 게 나은 건가요? 예, 힘들다고 하시면은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자주 하시면 돼요. 예. 그걸 이제 막 한꺼번에 여러 번 하려고 하시면은 예. 병이 되고요. 또 그리고 자꾸 욕심내 가지고 이제 우리가 10번 하던 거를 다음에는 12번 하고 예. 막 14번 어떤 횟수를 단계를 뛰어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병이 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가서 아, 요 정도가 자기가 맞는다 생각하시면은 그 수준으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예.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단계를 높이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운동을 또 오랫동안 못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하시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척추관이 압력을 받게 되는 요인들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척추 건강을 위한 관리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척추관이 압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이거든요. 네. 좁아지니까 그 속에 압력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 척추관이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는 거를 의학 용어로는 협착증이라고 협착증. 하는데, 예.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 좁아지는 거는 이제 허리가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그 우리 나무 흔들리면은 옆에다가 자꾸 흙을 쌓잖아요. 네. 이게 튼튼하게 아. 보강해 주려고요. 척추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뼈들이 자꾸 자라옵니다. 네. 더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제한된 공간으로 자꾸 뼈가 이렇게 자라 들어오다 보면 이제 그 신경관 자체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나이 들면 이렇게 척추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는 건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좀 우리가 관리를 하면 괜찮은 걸까요? 예, 그 관리를 하면은 그 척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는데 그 척추에 그 병이 생기는 경우는 결국 무리가 간 경우거든요. 네. 그리고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는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거나 나쁜 자세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 사실 그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면은 네. 허리 자체가 등을 구부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대나 그런 관절 같은 게 다 거기에 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허리 펼래도 안 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우리 밭일할 때 그 자세가 사실은 많이 나쁜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저림 증상을 동반한다는 말은 맞는 얘기일까요? 그 처음부터 그 저림 증상이 나오지는 않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픈 것부터 출발하다가요.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이제 신경 있는 데까지 그 침범을 해가지고 네. 신경이 자극되면서 다리 쪽으로 저리고 이렇게 감각도 이상해지는 그 신경 이상 증상 같은 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저림으로 많이 오나요? 예, 그 증상 호소하는 걸 보면은 이 예. 엉치 있는 엉덩이 부분 예.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신다고 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종아리, 예. 그 장단지 있는 데가 이제 저리고 좀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림 증상까지 올 정도면 좀 심각한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신경이 자극받고 네. 이제 압박받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많이 진행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좀 옆으로 누워서 자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그 이렇게 관절이 이완되는 그 자세가 돼가지고 네. 그 척추에 그 무게가 안 실리다 보니까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럼 옆으로 그렇게 누워서 자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엎드린 자세가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엎드리는 자세가 안 좋군요. 예,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는 이제 피하시고요. 예.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치고 자는 것도 이런 척추 질환의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 다리 그 무릎 밑에다가 네. 그 뭐 베개나 이런 걸 받치면은 결국 그거를 옆으로 누운 자세하고 비슷하거든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그 고관절도 구부러지는 네. 그런 이제 관절 이완 자세가 되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경우에는 그 무릎 밑에다가 베개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좀 주무실 때 안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는 엎드려서. 게 제일 나쁘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옆으로 누워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제 천장 보고 주무시면서 그 무릎 아래 베개 같은 거 넣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네. 침대 사용을 많이 권유를 하던데요. 보통 어르신들은 요를 사용해서 바닥에서 주무시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그 바닥에서 생활하시면은 사실 바닥 생활이 허리하고 무릎 관절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앉았다가 땅바닥에 있다가 일어나시려면 일단 힘이 들고 네. 일어나려면은 또 힘이 드시니까 이 손목으로 이렇게 받치고 일어나면 또 손목도 아프실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바닥 생활보다는 침대 생활이 도움이 되는데 네. 또 이제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좀 난간 같은 걸 어떻게 있는 침대로 하셔가지고 침대 생활이 그 척추하고 무릎 관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침대는 좀 딱딱한 침대가 나을까요? 그 정도는 뭐 너무 딱딱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쿠션이 있어야지 또 덜 아프거든요. 네. 또 너무 딱딱하시면은 그 연세 있으시면 어깨가 또 아프잖아요. 돌침대 많이 쓰시는데. 네, 그래서 모로 옆으로 네. 누울 때 그냥 또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잘 못 누우시는 경우도 있으셔가지고요. 네. 조금 그 뭐 돌침대를 쓰시더라도 거기에 좀 매트를 깔으셔가지고 약간의 쿠션이 있는 게 쿠션을 낫겠네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척추 질환으로 통증을 느낀다는 건 그럼 이게 또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신경을 건드려서도 아플 수가 있는데 예.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에 이제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고요. 그 통증이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척추도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무릎 관절 아픈 것처럼 그 척추에도 그 관절 연골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르면서 그 퇴행성 관절로 아픈 거가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증상이 올 때는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땡기듯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척추 질환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보통 뭐라고 그 통증들을 호소하시나요? 초기 단계에는 허리를 많이 아프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허리를 바로 펼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구부러지니까요. 네. 허리 통증이 있다가 점점 더 진행하면은 이제 그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땡기고 저리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은 뭐 조금만 걸으면은 장단지 있는 데가 종아리요. 거기가 터져 나가서 못 걷겠다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라든지 자세부터 통증의 강도까지 환자마다 다를 텐데요. 척추 질환 역시 초기 치료할수록 좀 치료 효과가 좋겠죠. 예, 그 척추 질환은 결국 만성 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초기 그 조기서부터 예방하는 게 제일 그 예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럼 초기 치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등이 약간 좀 이제 굽는 것 같다라는 거를 본인이 느낄 때? 느끼실 때 이제 그때서부터도 사실 늦지만 예. 그때서부터라도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있어도 좀 참다가 많이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견딜 때까지 네. 견디시다가 네. 도저히 이제 뭐니 많이 아프시면은 오시는데요. 이제 그러면 좀 늦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또 재활에 또 시간이 걸리고 재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운동도 70서부터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잘 못하세요. 이 근육 자체가 이제 그렇겠네요. 약하시니까. 그러니까 한 50 이 정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갱년기 들어가실 때 그때서부터 이제 허리 관리 운동에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질환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예, 대부분 보면 이제 그 한 50, 60 되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이제 성인병이나 아니면 무릎 퇴행성 관절도 같이 오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 복합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척추 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까요? 예, 그 한 50 넘으시면은 그 1년에 한 번 정도 허리 전체가 나오게 그러니까 이 머리서부터 예. 골반까지 그 허리 전체가 나오는 엑스레이를 한번 그 찍어 가지고 네.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지 안 무너지고 있는지 그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 검진을 해 주는 게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허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는 본인도 모르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게 또 압박골절도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50이 이제 넘으시면은 뭐 한 1, 2년 뭐 2,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뼈와 척추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도 내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예, 허리가 보시면은 증상이 없어도 예. 해마다 보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를 위해서 일상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평소 그 바른 자세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허리하고 다리 그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하셔가지고 네. 노년기에 가서도 이어질 수 있게끔 이제 노년기에 갑자기 운동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예. 젊었을 때서부터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 체중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예. 이제 또 체중이 그렇게 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체중 관리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